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현명한 부의 이전이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꼭 주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토지라든지 뭐 아파트형 공장, 기타 부동산이 많이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 종부세가 많이 내는 게 두렵다, 남한테 팔기에 너무 아깝다, 향후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 있다, 주택이 당장 팔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당장 일시적 2주택에 걸려가지고 3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이대로 가다가는 상속세가 폭탄을 맞게 된다, 빨리 부를 이전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줄이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녀한테 명의 이전한 방법을 많이 고려할 텐데, 오늘은 유상으로 이전하는 방법, 그 유상이라는 것은 양도죠. 자녀한테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도한다 할지라도 저가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양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부의 이전 현명 방법 두 번째, 유상으로 이전하는 방법, 저가 양도 양수와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한테 7억 원에 이렇게 팝니다. 주는 게 아니고 파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고, 자녀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증여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단지 어떤 세금만 내죠? 취득세만 냅니다.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7억 주고 샀기 때문에 3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정 금액까지는 그 증여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0% 룰이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주택을 넘겼기 때문에, 돈 주고 넘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 10억짜리를 7억 주고 넘겼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7억으로 계산하면은 양도세 다 회피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저가 양도로 넘긴 경우에는 시가를 갖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그게 바로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해이 계산 부인이고, 이렇게 부당해이 계산 부인이 적용되면은 아까 저가 양수 30%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얘는 5% 룰이 적용돼서 양도소득세를 시세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도자 부모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해이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얘는 룰이 시가의 5%를 초과하면은 바로 부당해이 계산 부인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부동산을 양수했을 때 이 부모님 입장에서 부당해이 계산 부인은 거의 100%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모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양수자 입장에선 저가 양수입니다.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증여 규정에는 30% 룰, 즉 시가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시가 거래 금액과 기준 금액, 이 기준 금액은 3억 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 차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됐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양도소득세하고 자녀의 증여세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세액 산정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해 계산 부인이 뭔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이가 5%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와 자녀 간의 저가 양도에는 이 5% 룰이 걸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모는 시가를 갖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저가 양도 양수 입장에서 저가 양도 양수는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아무리 저가 양도 양수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당해 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5%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는 시가를 갖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왜 저가 양도 양수를 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저가 양도 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왜 일정 금액까지는 싸게 사더라도 증여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자산을
싼 금액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저가 양도 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까지 싸게 사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시가 거래금액 차익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자녀는 시가 거래금액 차익에서 기준금액을 차감 금액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 기준금액이 30% 룰이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되거든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시가가 10억 원입니다. 자녀가 8억 원에 삽니다. 그러면 자녀는 2억 원 세이브가 됐죠? 근데 기준금액 시가 곱하기 30%하고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설령 시가보다 2억 원 싸게 샀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 금액을 조금 더 낮춰볼게요. 7억. 시가 거래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기준금액 3억 원에 벗어나지 않네요. 이때까지 증여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를 7억에 저가로 양도양수한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낮춰볼까요? 6억. 이렇게 되면은 시가 거래 금액이 4억 원 갭이 발생하네요. 근데 기준 금액은 3억 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로 보는 금액이 발생하죠. 즉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이고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자녀가 별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우리가 뭐 납세자들이 3억 또는 30%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굳이 증여재산가액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저가 양도 양수예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7억에 산다라고 했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부모한테 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양도 양수는 자녀가 일단은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돼. 그 금액을 부모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줘야 될 금액이 너무 크죠. 자녀가 마련해야 될 재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가 양도 양수를 하려면은 임대 보증금, 특히 전세가 낀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라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7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얼마만 주면 되죠? 2억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가 양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가 양도 양수 한번 추가 검토 사항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또는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저가 양도 양수한 금액으로 작성하죠. 시가가 10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7억에 저가 양도 양수했다. 우리 매매계약서 얼마로 작성하죠? 7억 원입니다. 그 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근데 얼마로 하죠? 7억 원이 아닌 10억 원을 갖고 해야 된다. 취득세 신고도요. 취득세 신고도 부당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하고 자녀가 내야 되는 취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가를 낮추는 게 유리하겠네요. 근데 시가를 내 맘대로 낮출 수 없죠. 그리고 시가를 내 맘대로 정하면 나중에 과세 간청하고 다툼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는 시가를 굉장히 낮추고 과세 간청하고의 다툼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춰서 시가 신고를 하면은 그 금액으로 양도세 신고도 할 수도 있고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시가를 측정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그 대가라는 거는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전체 금액이 가야 되지만 임대보증금이 있으면은 저가 양도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대금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 대가 지급 재원에 대한 자금 추천은 명확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예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만약 세무조사가 오거나 소명 요구가 왔었을 때 크게 쟁점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시가. 근데 이 시가는 뭘로 잠재울 수 있죠? 감정평가를 통해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얘는 커버가 돼요. 두 번째는 돈을 실제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금융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자녀 입장에서의 자금 출처입니다. 본인이 어떤 부동산을 팔은 재원이 있다.
아니면 그동안 월급을 받아가지고 저축된 재원이 있다. 뭐 코인을 해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번 돈이 있다. 그럼 자금 추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끔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저가 양도 양수를 했더니 세금이 추징된다,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래서 몇억 원 정도의 세금이 추징된다,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건데 그것들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시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금 거래가 없거나 이 대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본인 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 증여받아서 온 재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세 개가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다. 합법적인 부의 이전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했었을 때 증여받고 나서 10년 안에는 취득가액 2월 과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얘는 내가 매매로 취득한 거잖아요. 증여로 취득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는 뭐죠? 부담부 증여와는 달리 내가 저가로 양수한 후에 10년 이내 양도한다 할지라도 취득가액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산 금액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황마다 이제 다 틀리겠지만 혹자들은 이 저가 양도 양수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가 됐죠. 그동안은 서울 일부 지역이었는데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특히 매매로 취득할 때는 주택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양도 양수로 취득하는 주택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는 그 주택에 살아야 됩니다. 2년 동안.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은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부모주택을 저가 양도 양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기존에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되죠?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내 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처분 요건만 있었는데 지금은 임대까지 확대해 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을 안 해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내가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내 저가 양수로 취득한 주택에 들어가서 살면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가 양도 양수, 부모 입장에서의 양도소득세, 자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건 아니고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취득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부당이익계산 부인이 적용되듯이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를 낼 때도 부당이익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시가로 세금 내,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 시가로 세금 내.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를 자녀가 저가 양도로 7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실거래가 신고는 7억으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할 때는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10억. 근데 이때 취득세 신고할 때 지금 현재 갑설과 을설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취득세 고지서 끊어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봐가지고 시가 10억에 대해서 매매취득세율,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취득한 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설령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겠네요. 한 3.3%,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한 3.3%니까 3,300만 원을 이렇게 고지서를 끊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야 시가 10억 중에서 실제 자녀가 준 금액은 7억 원이잖아. 그럼 7억 원은 당연히 매매취득세에 적용되는 게 맞는데 나머지 3억은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증여취득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됐잖아요. 그 확대된 곳에 주택 공시가격은 대부분의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몇 프로요? 12%가 적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하면 12.4%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갑설로 했을 땐 3,300만 원인데 을설로 했을 때는 6천만 원, 거의 배 이상 취득세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도 통일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갑설과 을설 나눠가지고 어떤 데는 갑설, 어떤 데는 을설인데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비주정이었을 때는 어차피 매매취득세나 증여취득세 기본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건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번에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이상 주택 공시가격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중과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증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갑설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만약 여러분들이 양도 양수로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택 소재지에 관할 세무과에 내가 이렇게 저가 양도를 했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요 갑설로 해주고 있으면은 진행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저가 양도 양수 방법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부담부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저가 양도 양수라는 게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독단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의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저가 양도 양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일련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서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거고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담부증여가 성립되려면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제의 채무가 있어야 되고 그 채무를 자녀가 실제 승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의 2월 과세가 적용된다. 부담부증여를 어떤 분들이 선택하면 좋느냐?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왜? 저가 양도 양수는 일단 부모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을 부모한테 주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재원이 소진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거고, 그리고 자녀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돈이 있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물었을 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그럼 저가 양도 양수로 가면 안 되겠죠. 왜? 저가 양도 양수보다는 부담부증여로 가면은 나중에 문제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쟤는 돈 주고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자녀가 지금은 자금은 없는데 향후적으로 계속 급여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발생한 소득이 발생이 예상돼요. 그러면 증여세 부분을 연부연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가 양도 양수 볼까요? 매매 거래예요. 양도자 입장에선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돼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고, 양수자 입장에선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3억 원과 시가의 30% 중에 적은 금액까지 저가 금액을 측정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매매 일종이기 때문에 저가 양도 금액에서 임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은 지급 내역이 있어야 되고 이 대가 지급 재원에 대한 자금 추천은 명확해야 된다. 부담부 증여와는 달리 저가 양도 양수는 취득가의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저가 양도 양수가 유리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주택을 자녀한테 싸게 팔지만 이거를 싸게 팔면은 부모 입장에서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담부증여는 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가 양도 양수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금 확보가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가 양도 양수. 그리고 저가 양수 후에 내가 양수받은 이 주택을 자녀가 10년 내 비과세로 팔고 싶다. 아까 부담부증여는 10년 내에 팔면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2월 과세가 적용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일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가 양도 양수로 간 경우에는 매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내가 양도한다 할지라도
뭐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가 양도양수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 소득 재원이 명확해요. 그동안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급여 신고하고 이렇게 적금들은 그 재원이 명확하다. 그때는 저가 양도양수가 유리하다. 중요한 거, 이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도양수 이 방법들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죠? 증여자, 즉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일반 세율이 적용될 때, 채무 금액이 높게 설정돼 있을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거나 일반 세율이 적용될 때, 즉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 유예 기간에 있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서 언제 팔더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 금액, 즉 임대 보증금이 높아야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 부담이 적고 저가 양도 양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이 높게 설정돼 있었을 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 현명한 이전, 첫 번째는 부담부 증여, 두 번째는 저가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상속세도 많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상속 재산 가격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한테 주기는 너무 아깝다. 시세 차익이 많이 오를 것 같아. 투자 가치가 있어.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럼 팔긴 너무 아깝죠. 그런 물건, 그런 빌라, 그런 것들을 증여하는 거는 굉장히 실익이 있겠죠. 그런 거를 줄 때 이 저가 양도 양수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은 효율적으로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합리적인 방법에서 절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반드시 부담부 증여를 하건 저가 양도 양수를 하건 제일 먼저 세금 계산을 미리 예상해보고 취득세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까지 예상해보고 자금, 내가 있는 자금까지 조금 납부해야 될 세금까지 파악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꼭 한번 컨설팅 또는 상담 받으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금의 모든 것 지병은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